안녕하세요. 오늘 수앱 토크쇼 내부자들 편 진행을 맡은 수원FC 대학생 운영단 호벤에스 13기 임성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FC 팀 매니저를 맡고 있는 선수형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리해주고 전반적인 부분 서포트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FC 전력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최정탁이라고 합니다. 팀 분석과 상대팀 분석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쇼의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시즌 수원FC 전반기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전반기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선수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계시는 서수영 대리님과 팀의 승리를 위해서 코칭 스텝 옆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최정탁 분석관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수앱 토크쇼 내부자들 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의 전반기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았던 전반기를 월별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키워드와 매치들을 보고 두 분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키워드는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근데 이 출발 뒤에 물음표와 느낌표가 동시에 붙었습니다. 먼저 2월을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 속에 대구 원정을 떠났는데요. 시즌 첫 개막전에서 최근 강호로 거듭나고 있는 대구를 만나서 준비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고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우려를 기대로 조금이나마 바꾼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원FC의 K리그1 2021 시즌 첫 경기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에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막판 분위기까지도 저희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뛰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보였던 경기여서 좀 선수들과의 호흡과 소통에 필요를 하지 않았나. 1라운드 때 사실 양동현 선수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다음 경기들이 계속 주포가 사라지다 보니 공격의 부재도 있고 연계나 이런 것들이 워낙 경험도 많고 팀의 비중이 높았던 선수인데 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라운드가 팀이 좀 어렵고 이제 그렇게 되었지 않나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3월 키워드는 K리그1 적응기입니다. 3월에는 K리그1 신고식을 정말 혹독하게 치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쉬운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스쿼드가 대부분 바뀌면서 조직력과 전술의 색을 입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운도 정말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2라운드 FC 서울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0대0이었던 상황에서 정충근 선수가 했을 때 골대 맞고 나온다든가 네, 그리고 거의 다 들어갔지만 수비수 맞고 나온다든가 이런 골 운적인 부분도 존재했었고 평남전도 박지 선수 첫 퇴장 나중에 결국 50이 됐지만 네, 그 부분도 존재했었고 인천전도 이때도 박지 선수의 그 퇴장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전세가 역전되면서 4대1까지 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저희 사실 팀 1라운드 때부터 경기력이나 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 치고 나가면서 팀워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았으나 약간의 좀 불운이 따랐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경기가 끝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침체되고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좀 가라앉게 되고 3월에 좀 적응기가 힘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네. 경기 한 것들을 보면 6라운드 전북 원정에서 정말 명실상부한 K리그 최강팀이죠. 전북 현대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점에서는 조금씩 이제 우리 구단만의 색깔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6라운드 이후에 2주일 정도의 짧은 휴식기가 있었는데 이때 또 고성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성 전지훈련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북 현대와 1대1로 비기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팀이 2무 3패였거든요. 경기 초반에 이게 스타트가 매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해서 좀 고성을 선택했던 것 같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팀이 또 단합을 해서 그 다음 경기를 나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하나가 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수원FC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4월부터 조금씩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4월 키워드는 라스 무릴로 듀오의 시작입니다. 라스 무릴로 듀오가 굉장한 케미스트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게 결과까지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두 분은 4월의 수원FC 경기 그리고 라스 무릴로 듀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스가 그 아이스박스를 찬 날이 이제 울산전 저지은인데 본인에 대한 그거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노력으로 승화를 시켰고 그게 이제 강원전 때
컷백 어시스트를 하는 결과로 보여주고 그 이후로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릴로도 자신감을 찾기 시작을 했던 게 그 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감을 좀 갖는 부분에 있어서 4월달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수가 누구든 경기를 90분을 풀타임으로 뛰고 싶어 하고 그런 출전 시간에 대한 것도 점점 늘어나면서 라스와 무릴로의 호흡도 같이 좋아지고 그 라스 선수랑 무릴로 선수가 그 운동장 밖에서도 굉장히 친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경기력에 작용을 했겠군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적인 친함이 경기장에서도 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월달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달 키워드는 원팀입니다. 5월은 수원FC의 K리그1 정기가 완전히 끝나고 원팀이 된 기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라스 무릴로 듀오가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순위가 급상승했죠. 5월은 선수단과 가장 가까이 지내시는 두 분에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한 달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 확실히 이제 전술적인 부분이 안착이 되고 하면서 선수의 자신감 상승, 그다음에 또 라스 무릴로 조합의 또 컨디션과 그런 케미스트리가 또 상승하는 곡선이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3승 2무 2패라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을 들어서면서 팀이 좀 안정세가 잡혔다. 팀이 좀 중심이 잡혀서 우리가 좀 수원FC만의 좀 팀이 됐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5월 달의 한 달이었고요. 그게 또 결과로 나타나면서 선수들도 자신감도 붙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좋은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겠다는 계기가 됐던 5월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경기도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들도 좀 종종 하거든요. 제일 주요했던 거는 이제 그 17라운드의 포항전. 포항전 때는 저희가 전반전에 3대 0으로 네. 끝나고 나서 아커룸 이제 여기죠. 지금 아커룸에 들어와서 감독님이 선수들한테 해볼 때까지 해보자. 좀 자신감을 심어주셨는데 바로 저희가 따라가서 3대4까지 갔다가 물론 결과적으로 4대3을 패했지만 긍정적인 면을 얻을 수 있었던 팬분들도 재밌었을 겁니다. 특히 네. 4대3 경기는. 네. 저희 호베네스도 재밌게 봤고요. 호베네스 강연 같은 거 한번 했을 때 네. 호베네스 분들한테 5월달 되면은 성적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번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죠. 진짜 귀신같이. 네. 근데 그게 예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도 저희가 K리그2 때도 5월달에 시즌 개막을 했는데 초반에는 솔직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 아 이대로 하면은 괜찮을까 싶었는데 5월달 되니까 선수들이 이제 감독님의 전술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선수와 새로 영입된 선수들 간에 호흡이 그때쯤 되니까 이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마침 그렇게 돼서 네, 잘 됐고 여기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라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실제로 요즘 축구 팬들 사이에서 핫한 선수가 라스 선수인데요. 네. 2020 시즌 작년이죠. 여름에 수원FC에 합류를 하면서 사실 전 구단에서의 활약을 생각을 하면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좀 더 따랐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특히 4, 5월 달에 들어서면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EA스포츠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 팀 매니저와 분석관으로서 바라보는 라스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일단은 성격이 정말 좋습니다. 그 스태프들, 선수들과도 엄청 잘 어울리고요. 네. 그 작년에도 이제 무릎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수술을 받고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 그게 실력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천후의 만능형 공격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라스가 발밑이 좋은 선수고 속도감을 살려서 공간을 파고 움직이는 그런 선수의 장점이었는데 발밑과 뭐 공중볼에 대한 경합, 좋은 시너지가 나면서 지금의 라스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적응한 것 같아요. K리그에. 네. 버텨주는 이런. 그렇죠. K리그가 이제 어떤 곳이다. 어떻게 했었을 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런 장점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또 좋은 친구 무릴로가 있고. 네. 이번 시즌 수원FC의 최종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정도 최종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우승구가 들어왔을 때 진 적이 없습니다. 별로예요? 수원FC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